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수학2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해서 쌤이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사실 이거는 중학교 때 함수를 배우면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에 대한 내용에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배운 거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평균 변화율은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합니다. b-a 분의 fb-fa. b-a가 뭡니까?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서 b까지 변하는 상태인데요. b-a는 바로 x값의 증가량이 됩니다. x의 증가량. 그러면 fb-fa는 뭐냐면 바로 y값의 증가량이 되겠죠. y의 증가량. 그치? 그러니까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바로 기울기라고 배운 거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배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a,fa에서 b,fb까지의 직선의 기울기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또 다른 형태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평균 변화율은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b라는 식 대신에 뭘 쓸 거냐면 b라는 거는 이 a에서 출발해 가지고 델타 x만큼 더해진 값이 되겠죠. 그래서 b는 a 플러스 x의 변화량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대신에 여기에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델타 x 빼기 a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됩니다. 따라서 a는 사라져 버리니까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쓴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의 정의가 뭐라고? 바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 하나 예제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x제곱 플러스 4x고요. x가 1에서 5까지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1을 a라고 할 거고요. 5를 b라고 할 겁니다. 자, 평균 변화율 정의가 뭐였습니까?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5-1분의 f5-f1이 됩니다. 따라서 4분의 5를 대입하면요. 25 플러스 5, 4, 20이 되고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가 되겠지요. 따라서 4분의 45에서 5를 빼는 거니까 40이 되므로 4로 약분해주면은 이렇게 10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평균 변화율을 구할 때에는 거의 b-a분의 fb-a를 사용해서 구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방금 배운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새로운 개념, 미분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fx가 있는데요. x가 a에서의 미분계수 모양은 f
F'A라고 쓰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는 이게 평균 변화율의 정의였지요. 평균 변화율. 그래서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 한번 극한까지 왜 나오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아까처럼 이 B, FB라고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쌤이랑 정리를 해볼 텐데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였는데 우리가 이 B라는 점을 어떻게 해볼 거냐면 A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 B라는 점을 리미트를 시켜볼게요. 리미트 이 B라는 점을 A로 보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거든요. 근데 이 B라는 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면은 기울기가 이거였는데 조금 더 완만해지겠죠. 그렇죠. 조금 더 이동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겠죠. 극한이라는 거는 B가 A의 완전 옆으로 근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가 거의 이쯤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거의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처럼 보였던 평균 변화율이 극한으로 인해서 B점이 점점 A 쪽으로 가까이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치 두 개의 점이 나란히 붙어있는 모양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아니라 마치 뭐처럼 접선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쓰는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극한을 취해버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자, B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B가 A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A점에서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 F'A라고 써가지고 X가 A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F'A는 뭐라고?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정의를 내린다. 근데 여기서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X가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도 정의를 내립니다. 자, 같은 말입니다. X가 A에서의 미분 계수하고 X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 오케이. 같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평균 변화율이 다른 모양이 있었잖아요. 평균 변화율. 그게 뭐였냐?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있었잖아요. 이 델타 x라는 거는 이 값인데 바로 여기 길이에요. 길이. 그러니까 이 B라는 점이 A로 가까이 간다는 거는 이 델타 x, 즉 간격 A하고 B 사이의 간격이 있다 없다. 간격이 가까이 가버리는 거니까, 그치? 간격이 없다는 거죠. 간격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로 표현을 해버리면은 그 간격이 점점 0에 가까이 간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다?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또는 미분 계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분 계수의 모양도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 뭐였죠?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이라고 쓸 수 있었고,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미분계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린다면, 미분계수라는 거는 극한을 도입하는 건데 이 b라는 점을 a점으로 가까이 보낼 겁니다. 오케이? 기억나시죠? 원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는데 이 점이 이쪽으로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오케이? b라는 점이 a점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똑같이 평균 변화율의 정의를 적어 주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를 가진 미분계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주인공이냐면, 자,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주인공이냐면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b가 a 쪽으로 가는 거니까 a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f'a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간격이 줄어든다는 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다? 델타 x가 0으로 간다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차이라는 게 극한을 썼냐 안 썼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세모 x를 쓰는 게 귀찮은 거야.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집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집이죠, 델타 x를 쓰지 않고 h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쓰기 편하게 쓰기 위해 이런 식으로 h를 써서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f'a라는 거는 b-a분의 리미트 b-a분의 fb-fa, 뒤에가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h라는 기호를 가지고 쓴다면 이 a 자리가 여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f'a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 같이 풀어볼게요. 자, f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 x가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아라 그랬어요. 자, x가 2에서의 미분계수는 뭐라고 쓴다? f'이라고 쓴다. 그래서 여기 개념이 정의되어 있죠. h분의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e, 이렇게 단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미트 h는 0으로 갈 때 h분의, 자, 2 플러스 h를 넣어볼까요? 2 플러스 h를 넣고 빼기, 이번에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7이 나와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h 플러스 1 플러스 7이 된다. 오케이? 그럼 여기 마이너스 8하고 플러스 1은 마이너스 7이니까 숫자가 다 날아가 버리겠죠.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마이너스 4h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h는 약분돼 버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극한값 계산을 통한 이렇게 해법 찾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물론 다음에 미분법을 배우게 되면 훨씬 빨리 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개념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을 이용한 미분계수 구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예제 문제 하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고요. x가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하고 x가 2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그랬어요. 이때 a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평균 변화율부터 구해보겠습니다. 평균 변화율 정의가 뭐였습니까? b-a분의 fb-fa였지요. 그럼 그대로 대입할게요. 1에서부터 a까지니까 구간이, 그래서 a-1분의 fa-f1이라고 쓸 수 있어요.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주면 a-1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고 1 집어넣으면은 1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a-1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지요. 그런데 분자는 a-1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요. a-1을 하나씩 약분을 시켜주니까 a-1 한 개 남죠. 이것이 평균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x가 2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 그랬죠. 즉 f'2를 구하는 문제죠. 자, 미분 계수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리미트. 간격이 사라졌을 때 h분의, 자, f'2니까 이 자리에 2가 들어옵니다. f2, 이것이 바로 미분 계수의 정의였죠. 그래서 그대로 fx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 플러스 h를 대입해주면 2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2 가르고 2 플러스 h 더하기 2에서 뺍니다. 2를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까? 4마 4뿔 2니까 이게 2예요.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은 4 더하기 4h 더하기 h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h, 여기 2하고 마이는 사라져 버리겠죠. 여기 4하고 마이너스 4도 사라지고요. 결과적으로는 h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h만 남고 밑에 h가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h로 하나씩 약분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h가 사라져 버리겠죠. h가 사라져 버리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h는 0으로 가니까 지워버리면은 x가 2에서의 미분 계수가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아까 구한 a-1하고 지금 구한 2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a-1은 2가 되어서요. a는 3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의대로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미분법이 있어요. 하지만 계수의 정의, 미분 계수의 정의를 반드시 연습을 합시다. 아시겠지요? 자, 마무리 할 텐데 한 번 더 미분 계수의 정의를 우리 연습장에다 한번 같이 쌤이랑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a에서의 미분 계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분의 fx-fa라고 씁니다. 자, 왜 x입니까? 아까 b였는데요. 그냥 b 대신에 x를 쓴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x를 훨씬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 더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되겠습니다. 자, 특징이 있죠? 특징. 여기 x랑 x가 똑같아야 되고요. 여기 a하고 a가 똑같아야 됩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것도 a하고 똑같아야 되고요. 여기 h하고 h가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똑같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f'a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아야만이 이렇게 같다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분 계수를 이용한 극한값 계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고요. 앞으로 쌤과 함께 미분 부분을 정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